안녕하세요, 썸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가지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순서대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먼저 한 행동, 그 다음 행동, 순서가 있죠? 이처럼 행동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요. 바로 뭐뭐은 다음에입니다. 이 표현은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할 때, 즉 행동의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뭐뭐은 다음에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순서를 말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집에 친구들이 오면 보통 뭐 해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음식을 먹거나 놀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행동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럴 때 행동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은 다음에이죠. 이 표현은 어떤 행동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 행동을 이어서 할 때 사용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온 다음에 요리를 했어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죠? 친구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요리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뭐뭐은 다음에는 행동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뭐 해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어요. 커피를 마시고 세수를 해요.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행동을 순서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순서를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은 다음에 이죠. 이 표현은 어떤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 사용해요. 이렇게 세수를 한 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결국 세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업이 끝나면 보통 뭐 해요? 생각해보면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쇼핑을 가거나 집에 가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한 일을 끝낸 다음 행동을 이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은 다음에이죠. 어떤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 사용해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쇼핑할 거예요. 쇼핑한 다음에 집에 갈 거예요. 이렇게요. 자, 뭐뭐은 다음에 정리하고 갈게요. 어떤 행동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먼저 무엇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한다. 이런 순서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밥을 먹은 다음에 공부해요. 숙제를 한 다음에 놀아요. 이렇게 먼저 한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일상에서 뭐뭐은 다음에를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활용 형태를 볼까요? 받침이 있을 때와 받침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받침이 있을 때는 뭐뭐은 다음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 다음에, 그리고 리을 받침일 때는 리을이 주로 탈락이 되고 니은 다음에를 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규칙이 있어요. 한번 봐요. 먹다, 읽다, 볶다는 받침이 있으니까 먹은 다음에, 읽은 다음에, 볶은 다음에. 사다, 보다, 쓰다, 만나다, 공부하다는 받침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산 다음에, 본 다음에, 쓴 다음에, 만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리얼 받침, 만들다, 살다는 리얼이 다 없어져요. 탈락이 되고 니은 다음에를 붙여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불규칙입니다. 묻다 같은 경우에는 디귿 받침이 리얼로 바뀌어서 은 다음에를 붙이면 물은 다음에. 굽다, 고기를 굽다 이럴 때죠. 고기를 구워 먹어요 할 때요. 비읍 받침이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운 다음에 먹어요. 이렇게요. 은 다음에는 말로 할 때, 주로 구어로 사용할 때는 애를 생략하여서 은 다음, 니은 다음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문 볼까요? 밥 먹은 다음 이 약을 드세요. 숙제를 마친 다음 놀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온 다음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민재 씨는 메이 씨를 만난 다음 사랑에 빠졌어요. 비가 온 다음 날씨가 추워졌어요. 자, 이 예문들은요, 각각 애가 빠진 거예요. 밥 먹은 다음에 이약을 드세요. 숙제를 마친 다음에 놀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온 다음에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어요. 민재 씨는 메이 씨를 만난 다음에 사랑에 빠졌어요.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말로 할 때, 구어로 할 때는 애를 생략하고 애를 빼고 이렇게 더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는 바로 유학 가고 싶어요. 자, 이거는 저는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요. 저는이에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저는 바로 유학 가고 싶어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비 온 다음에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기서는 주어가 바뀌었네요. 그죠? 비가 오고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지고 비 오고 날씨는 다르죠. 주어가. 이렇게 다르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은 다음에는 다음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예요. 뭐뭐고 나서 우리 배웠어요. 뭐뭐은 후에도 배웠어요. 뭐뭐은 뒤에. 그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을 다 읽은 후에, 이 책을 다 읽은 뒤에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 말들은 고나서 어느 후에 뒤에 이런 말들은 이 문장에서는 바꾸어 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바꾸어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는 바꾸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을 같이 봐요. 밥을 먹은 다음에 이 약을 드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유학 가고 싶어요.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수영을 하세요. 조개를 씻은 다음에 물에 넣고 끓이세요. 숙제를 다 끝낸 다음에 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운동해요. 저는 운동한 다음에 점심을 먹어요. 저는 점심을 먹은 다음에 항상 커피를 마셔요.
저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공부해요. 오징어를 삶은 다음에 찬물에 넣으세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친구한테 빌려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한국에 여행을 갈 거예요. 밥을 먹은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신 다음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다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책을 읽은 다음에 토론을 할 거예요. 스파게티 면을 삶은 다음에 소스를 넣고 볶아요. 여행지를 검색한 다음에 짐을 싸요. 먼저 부모님과 의논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샤워한 다음에 아침을 먹었다. 아침을 먹은 다음에 집에서 영화를 봤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청소한 다음에 빨래를 할 거예요.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농구를 한 다음에 저녁을 먹었다. 시험을 본 다음에 영화를 보러 갔다. 한국어 숙제를 한 다음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한 다음에 김밥을 먹을까 해요. 채소를 씻은 다음에 요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다음에 영화를 봤어요. 눈이 내린 다음에 날씨가 추워질 거예요. 숙제를 끝낸 다음에 게임을 할 거예요. 화분에 물을 준 다음에 설거지도 하세요. 엠마 씨는 선생님이 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운동을 했어요. 식사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할 거예요. 모든 학생이 강당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겠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바로 집에서 나왔어요. 신문을 다 읽은 다음에 외출을 할 거예요. 강의를 들은 다음에 도서관에 갑시다. 번개가 친 다음에 천둥이 칩니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는 항상 커피를 마셔요. 숙제한 다음에 친구와 통화했어요. 이번에는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뭐뭐 다음에를 넣어서 다시 써보세요. 읽어볼까요? 장마가 끝난 후에는 날씨가 많이 더울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돼요. 장마가 끝난 후에는 날씨가 많이 더울 거예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날씨가 많이 더울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돼요. 학교가 끝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돼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퇴근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요. 저는 퇴근한 다음에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가요. 이번에는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뭐뭐 다음에로 바꿔보세요.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 집에서 영화를 봤다. 7시에 일어나서 샤워한 다음에 아침을 먹었다. 아침을 먹은 다음에 집에서 영화를 봤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영화를 본 다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대화문 읽어요. 이제 고기를 프라이팬에 볶을까? 그건 친구들이 온 다음에 볶으면 될 것 같아.
안나 씨 소식 들었어요?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해요. 그래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바로 가나 봐요. 내일 어떤 순서로 발표하는 게 좋을까요? 음, 먼저 영화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친구들이 오잖아. 그 전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먼저 장을 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자. 그리고 집을 청소한 다음에 친구들을 맞이하면 될 것 같아. 장을 보는 게 뭘까요? 처음 들으시는 말이죠? 여기서 장을 본다는 건 시장을 보다. 즉, 물건을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나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지은 씨랑 저녁에 산책을 했어요. 몇 시쯤에요? 저도 저녁에 산책을 했거든요.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본 다음에 산책하러 나갔으니까 8시쯤이었을 거예요. 엠마 씨, 주말에 어디 갈까요?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고 싶어요. 그럼 옷을 산 다음에 뭐 할까요? 영화를 보는 건 어때요? 그것보다 식사 먼저 하는 건 어때요? 그래요. 먼저 식사한 다음에 영화를 봅시다. 은 다음에를 넣은 대화문 함께 읽어봐요. 한국 대표 음식 불고기 만들기라는 제목이네요. 읽어볼까요? 서현 씨, 한국의 대표 음식 중에 뭐가 있어요? 불고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나 생일, 명절 같은 날에 불고기를 자주 먹어요. 불고기는 어떤 맛이에요? 달고 짠 맛이에요. 불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고기,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양파, 파가 필요해요. 먼저 뭐 해요? 먼저 간장에 설탕과 마늘을 넣어요. 그 다음에는요, 고기를 양념에 넣은 다음에 30분 정도 기다려요. 기다린 동안에는 뭐 해요? 양파와 파를 고기 크기만큼 잘라요. 그리고 나서는요, 고기와 채소를 같이 볶아요. 그리고 고기와 채소가 다 익은 다음에 먹으면 돼요. 이번에는 김치볶음밥 만들기 읽어볼까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저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해요. 김치볶음밥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김치볶음밥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김치밥 그리고 양파와 파 같은 채소가 필요해요. 먼저 뭐 해요? 먼저 채소와 김치를 잘게 썰어요. 그 다음에는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채소를 넣고 볶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채소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김치를 넣고 볶아요. 그 다음에는요, 김치가 익으면 밥을 넣고 잘 섞어요. 특히 계란 프라이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떡볶이 만들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재료 준비도 다 됐으니까 이제 떡볶이 만들어 볼까? 응,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돼? 우선 떡은 물에 잠시 담가 놓아야 돼. 그 다음에 파, 양파, 양배추를 씻어서 썰어 넣자. 다 썰었어. 이제 냄비에다가 떡이랑 채소를 한꺼번에 넣고 끓일까? 메이, 잠깐만. 먼저 떡이랑 고추장부터 넣고 끓인 다음에 채소를 넣는 게 좋아. 채소를 너무 빨리 넣으면 숨이 죽어서 맛이 없거든. 그렇구나. 나는 맵게 먹고 싶으니까 고추도 좀 썰어 넣은 다음에 더 끓여야겠다. 여기서 채소를 너무 빨리 넣으면 숨이 죽어서 맛이 없거든 그랬는데 숨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채소가 파릇파릇 싱싱한 게 너무 오래 끓이면은 흐물흐물해지고 색깔이 진하게 변해버리죠. 그래서 채소를 익히긴 익히는데 약간의 신선한 맛을 남겨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익히는 거죠. 살짝 데친다는데 잠시 익히는 정도로 해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날 채소를 많이 먹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고 또
이런 국이나 이런 데 넣을 때도 잠깐만 데치거나 끓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채소를 숨을 죽여서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오래 끓이면 되게 비타민 C가 많이 파괴가 된다 그러죠. 신선하게 먹는 게 좋다 그러죠. 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음식에 대한 대화예요. 자, 읽어볼까요? 올가 씨, 비 오는 날에는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저는 따뜻한 국물 요리나 전이 자주 먹고 싶어요. 맞아요. 전 부치는 소리가 빗소리 같아서 더 생각나죠. 우리 오늘은 해물파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해물파전을 만들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쪽파, 해물, 그리고 부침가루만 있으면 돼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우선 해물을 깨끗하게 씻고 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으세요. 그 다음에는요, 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요, 재료를 다 준비한 다음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파를 먼저 올려주세요. 아, 파를 먼저 올리는군요. 그 다음은요, 파 위에 반죽을 골고루 붓고 나서 오징어랑 해물을 듬뿍 올리면 돼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다음에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을 것 같으네요. 그런데 여기 부침가루는 뭘까요? 부침가루라는 거는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밀가루 중에서도 이렇게 이러한 부침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그런 부침가루라는 이름으로 밀가루 종류가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했는데, 넉넉히라는 거는 이 후라이팬이 동그랗죠? 이렇게 동그란데 가상살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기름이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고 골고루 퍼져요. 그럴 때 넉넉히라는 거는 많이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오징어와 해물을 듬뿍 올리면 돼요. 이것도 듬뿍 많이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비빔밥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소피아 씨, 비빔밥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어떤 음식이에요? 비빔밥은 여러 가지 채소와 밥, 그리고 고추장을 넣고 비벼 먹는 음식이에요.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군요. 맞아요. 넣는 재료에 따라 불고기 비빔밥, 나물 비빔밥처럼 이름도 달라져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쌀을 씻어서 밥을 지은 다음에 양파, 당근, 호박, 버섯 같은 채소를 썰어 놓아요. 그 다음에는요, 프라이팬에 채소를 넣고 볶아서 간을 맞춰요. 그리고 따뜻한 밥 위에 볶은 채소를 올려요. 와, 맛있겠어요? 달걀 후라이를 올리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고 잘 비벼 먹으면 돼요. 매운 거 못 먹으면 고추장을 안 넣어도 괜찮아요. 네.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해 볼게요. 은 다음에로 말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세수를 해요. 세수한 다음에 밥을 먹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집에 가서 뭐 해요? 집에 간 다음에 쉬어요. 집에 간 다음에 숙제를 해요. 집에 간 다음에 음악을 들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밥을 먹고 나서 뭐 해요?
밥을 먹은 다음에 여러분은 뭘 해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밥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밥을 먹은 다음에 공부해요. 밥을 먹은 다음에 드라마를 봐요. 밥을 먹은 다음에 뭐 음악을 들어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들을 은다음에를 사용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하루의 일과를 순서대로 말해 보세요. 뭐뭐 다음에 뭐뭐 이런 식으로요. 먼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아침에부터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세수를 해요. 세수한 다음에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은 다음에 뭐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은 다음에 양치질을 해요. 양치질 한 다음에 뭐 할까요? 양치질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뭐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요. 아니면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회사에 가요.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뭐 댓글로 써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이런 분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은다음에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연습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